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민아 교수님 되게 오랜만이십니다. 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네, 교수님.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홍진만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황민아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신하강 교수님, 김홍남 박사님,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홍란 선생님. 아, 정영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아, 홍지만 교수님 들어와 계시는구나.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김영원 교수님께서 홍지원 네.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로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뇌혈류 대사 연구회, 그, 온라인 시포지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고 있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김경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연자로 활동해 주실, 수고해 주실 홍지만 교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만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2003년도 전문의를 취득하신 후에,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과, 삼성의료원 신경과에서 스트로크 분야에 클리니컬 펠로우로 활동하시고, 2008년부터 저희 아주대병원 신경과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아주대병원의 스트로크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시면서 초급성기, 급성기 스트로크 환자 치료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미국 휴스턴, UT 헬스 사이언스 휴스턴에서 뉴로 크리티컬 케어 분야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신경계 중환자 치료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및 융합 헬스케어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대학의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 학과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급성기 뇌졸중, 특히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계 중환자 치료에서 저체온 치료, 유효성증 및 하이포서미아 세라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많은 연구를 발표하신 바가 있고요. 또 아마 오늘 발표하실 내용과 연관된 대뇌의 혈류 공급이 저하된 뇌경색 고위험 환자의 혈류 증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트랜스듀랄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의 유효성을 입증하였고 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이와 관련된 Reinforcement of Transdural Angiogenesis in Patients with Cerebral Perfusion Deficit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니까 박수를 크지는 않지만 다이내믹하게 박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홍지만 교수님을 크게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지만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강의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 신경과의 홍지만입니다. 재밌는 강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드릴 내용은 트랜스듀랄 엔지오제네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연구는 주로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에 해당하는 이 로고인데요. 이게 님부스라는 로고입니다. 님부스는 뭐냐면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 구름을 얘기할 때 님부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eovascularization induced by mechanical barrier interruption and systemic erythropoietin 뭐 이런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acute ischemic stroke는 크게 세 가지의 치료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는 그런 이제 빠른 재개통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막혀 있는 혈관 말고 이제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곁순환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셀에 대한 어떤 사이토 프로텍션에 해당하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트록에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코어 페넘브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재계통은 주로 코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넘브라에 해당해서는 이 코어와 또 이제 그 페넘브라에 해당해서는 곁순환 강화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신경 지지세포 보호하는 전략들은 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에비던트한 그런 에비던스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이스케믹 캐스케이드가 생긴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익사이터 톡시시티가 많이 이제 그 블로운업이 되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 에이포토시스, 뭐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이제 디스럽션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 디스럽션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전략을 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다음부터 리스토레이션이 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토레이션에 해당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따라서 뉴로제네시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엑소나 스프라우팅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가장 이제 재생신호 중에서는 쉽게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콜라테럴 트리트먼트 하면은 사실 이제 생각하는 게 서지컬 방법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서지컬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과의의 손기술에 굉장히 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이제 메디슨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서저리에 되게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이런 그 뇌졸중 중에서 급성기에는 이 서저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브레인 퍼퓨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스테이트보다 더 나쁜 스테이트가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임상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한테 굉장히 탓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향후에 보여드릴 케이스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치료들을 개발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 상황에서 사실 이런 급성기에 굉장히 불안정한 스테이트에서 서저리를 이렇게 큰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약물적인 치료 방법들은 주로는 이제 전임상 동물 실험에 집중이 되었고 실제로 그 환자한테서 사용하는 거는 많은 에비던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른 멋진 그런 뉴로제네시스라든지 엑소나 스프라우팅보다는 그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 혹은 이제 엔지오제네시스에 포커스를 했는지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기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러한 이제 독트린 같은 게 있죠. 그 어덜트 너버스 시스템은 굉장히 픽스드 돼 있고 심지어는 이 언체인저블 해서 소위 말해서 리제너레이션 자체를 못한다. 이런 게 이제 독트린처럼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은
계속 변성하고 생성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느낌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엔지오제네시스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노멀 피지올로지에서 태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분의 이제 내막이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난 다음에 힐링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디지즈에서도 이 엔지오제네시스는 오히려 이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을 또 억제하는 그런 디지즈의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 캔서에서는 이 엔지오제네시스를 오히려 막는 방식으로 뭔가 치료를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뭐 DM 레티노패시 같은 곳에서 이 그 혈관이 자꾸 발달하는 것을 갖다 억제하는 치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즈하고는 거꾸로 만약에 안전하게 혈관을 잘 머처레이션 시키면서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로 보는 그런 스트로크라든지 아니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 같은 그런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환에서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야모야 병을 좀 포커스를 했었는데 모야모야 병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그 혈관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모야모야 병 환자가 되면은 이렇게 터미널 ICA에 혈관들이 이렇게 퍼프 오브 스모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모야모야 혈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것들이 양쪽성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환자의 병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요 환자들의 어떤 그 병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보면은 혈관은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티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인티마가 보통 이제 thickening 되는 그런 디지즈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인티마 thickening이 되는 병 중에서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사실은 이제 인티마 티크닝이 일어나긴 하는데 모야모야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서는 보통은 굉장히 포컬하게 그런 인티마 티크닝이 일어나고 거기 안에는 이제 리피드 드로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모야모야 병에서는 인티마 티크닝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이 상당히 머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서는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꽤 있는데 이 모야모야 병에서는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별로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모야모야 병에서의 컴플리케이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점점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이 슈링키지가 되기 때문에 머리 안에서는 이스케미아가 일어나서 뭐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 같은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이스케미아가 인팍션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스케믹 컨디션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제 혈관 자체가 굉장히 약한 퍼프 오브 스모크 같은 그런 이제 모야모야 혈관처럼 아주 가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크로 애뉴리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터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스케미아 컴플리케이션과 헤모리지 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야모야 병은 사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굉장히 흔했고 또 이제 일본 이름으로 이 병의 이름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닥터 스즈키가 이제 모야모야를 크게 보면 이렇게 스테이징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테리어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포스테리어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머리의 안쪽에서 생겨서 머리 바깥쪽으로 콜레테럴이 발생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레이딩을 스테이징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모야모야병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우리나라 환자, 특히 이제 제가 봤던 환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스테이지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혈류를 이제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테리어 서큘레이션 중에서 이제 ICA와 또 ECA의 혈류를 또 잴 수가 있고 또 이제 버테브라 아터리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그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에 해당하는 혈류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수줍기 스테이지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ICA가 스링퀴지 되기 때문에 이 혈류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버테브라 아터리는 비교적 그 퍼센티지라든지 아니면 혈류량이 비교적 일정한 스테이지에 따라서 변동이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ECA 플로우 같은 경우도 그 ICA 플로우가 슈링퀴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역방향으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하게 늘어나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뭐 다시 스테이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또 늘어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조금 희한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환자 중에서 로어 스테이지하고 하이 스테이지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중요한 것이 트랜스듀랄 콜라테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클리니컬 코스가 완전히 다른 코스를 보인다는 거를 저희 데이터에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랜스듀랄, 즉 바깥에서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라테럴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스테이블한 클리니컬 코스를 갖는 경우가 30%가 넘는 거였는데 조금이나마 어쨌든 트랜스듀랄 콜라테럴이 있기만 하다 그러면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높아져서 모야모야병으로 머리 안에 혈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환자가 문제가 없이 버티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인공적으로라도 이 경막의 축부 혈류로를 뭔가를 우리가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야모야의 디지즈를 막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오래된 환자인데요. 지금부터 한 13년 전쯤에 온 환자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42세였는데, 저희가 사실 42세 정도 되면은, 그 뇌졸중 환자 치고는 꽤 젊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사실은, 오른쪽에 편마비가 왔다가 또 풀렸다가 왔다가 풀렸다가, 그런 상태인데, 환자의 이제 퍼퓨전을 재보면은 실제로 왼쪽 편에 퍼퓨전이 좀 떨어져 있고, 근데 혈관 자체는 그쪽으로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환자가 조금 일반적으로 좋아져야지 되는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환자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 조금 못하고 손만 좀 힘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말을 완전히 못하고 또 완전히 반쪽에 마비가 생기고 그 다음 날에는 그게 점점 심해져서 일주일째에는 사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더니 우리 예상대로 굉장히 그쪽에 해당하는 혈류가 부족해져 있는데 아까 모야모야 스테이지로 보면은 이제 스테이지 원래 뒤로 가면은 그 트랜스듀랄 콜라테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 환자는 그 트랜스듀랄 콜라테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계속 환자가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환자를 케이스를 들고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경외과에서 이 환자 이렇게 퍼fusion이 안 좋고 급성기인데 내가 수술해서 들어갔다가 마비 생겨서 완전히 반쪽 마비 되면 내가 굉장히 탓을 듣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수술을 좀 못 하시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 보호자한테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줄 게 없다고. 환자가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원래 이제 미용사셨는데 그 남편분이 사실은 이제 셔터맨이었습니다. 혹시 셔터맨이 뭔지 아시죠? 문 열고 문 닫고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제 멱살을 꽉 잡더니 이렇게 큰 병원에서 도대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일주일 내내 환자가 진행을 하는데 아무거라도 좀 해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환자가 죽어도 좋으니 당장에 빨리 뭔가 하시오. 그래서 제 멱살을 잡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 머리를 뚫긴 뚫는데 혈관 그 부분 마취만 해서 머리를 구멍을 내고 대신에 혈관이 좀 잘 자라게 하는 약물을 먼저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제가 생각만 해놓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해도 좋으니까 빨리 하쇼.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환자였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구멍을 내긴 냈는데 첫 번째 구멍은 이제 그 머리에 있는 이제 스컬만 구멍을 냈고요. 두 번째 구멍에서는 이제 듀라마타를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에서는 이제 피아마타까지 이제 그 인저리를 약간 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봤더니 환자가 이렇게 듀라마타 이상에서 인저리를 준 경우에 이렇게 혈관이 바깥에서 안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는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기 시작해서 환자는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아니면 폐쇄성 뇌질환이라는 것은 머리 안쪽에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머리 바깥에는 환경이 여전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바깥과 안을 갖다가 뭔가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자라게 해주는 그 약물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섞으면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혹은 서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면 우리가 메디슨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있은 다음에 이게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를 이제 모노암으로 이제 모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과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시술은 로컬 아네스테지아를 해서 특히 이제 이제 신경 블록을 한 다음에 로컬 아네스테지아를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버울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듀라마타를 칼집으로 이제 십자가로 칼집을 내는 형태이고요. 이분은 이제 양쪽을 다 한 분인데 사실 이분이 어저께 왔다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조선족인데 원래는 이때는 한국 사셨는데 지금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올 때마다 항상 중국술을 사오셔서 저보고 이제 중국술을 먹으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큰 스트로크 환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별로 없는 환자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잘 발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일드한 케이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점점 마일드한 케이스를 많이 하게 됐고, 뒤에 가서는 이제 주로는 TIA 환자들, 뭐 그런 환자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가 그 트랜스듀럴 콜라테럴이 이렇게 하나도 없었던 케이스가 같은 환자한테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트랜스듀럴 콜라테럴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특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노암 치료를 했던 걸 가지고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수록지에 이 모노암 케이스를 냈고요. 그때 리뷰를 하셨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리뷰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안 좋은 리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뷰에서는 왜 좋은 서저리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이게 굳이 로컬 아네스테이지아를 해가지고 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트랜스 헤미스페릭 아토리오제네시스가 98%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컴플리케이션이 잘 안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제가 크리티컬 케어 그 연수를 가게 됐는데 연수를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뉴로서지컬 크리티컬 케어 쪽으로 제가 연수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이제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모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지컬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퍼퓨전 같은 거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제노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혈관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피노타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지는 못해서 사실은 모야모야 병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인비보 모델은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모야모야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모델을 주로는 저는 이제 크로닉 퍼퓨전 모델을 가지고 비교적 마일드한 이스케미아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리버스드 엔지오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보게 됐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그런 모델을 저희 이제 박근하 박사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브레인 안에서는 보통 이제 브레인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머리 바깥에서부터 이제 뼈를 통과하는 혈관을 봐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히스톨로지를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그거를 해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머리 바깥에 있는 그 스칼프 부분부터 이제 스컬 부위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조직이 사실은 조직이 강도가 비슷하면은 뭐 으깨지거나 뭉그러짐이 없이 우리가 조직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조직이 굉장히 다르면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걸 비주얼리제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때 성균관대학교에 좋은 MRI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거기를 잘 이용해서 이런 이제 사진을 또 찍어보게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셀을 이용해서 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약물 처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리버스가 되는지를 또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문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년도에 모노암 가지고 이제 클리닉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을 해서 약물을 써준 군하고 약물을 안 쓴 군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냐 이거를 보는 거를 이제 대조군 실험을
해서 저희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원래 모노암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율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모노암에서 보였던 것 같이 이렇게 혈류가 좋지 않았던 환자가 6개월 후에 팔로업에서 혈류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리버스 엔지오제네시스, 백 디퓨전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트라크레니움 자체에 좀 안 좋은 환경 하에 있는 디지즈, 특히나 이제 폐쇄성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두개내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프로시저와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잘 발달을 하게 하는, 또 머처레이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약물을 합산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성공적인 역방향의 혈관 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바깥 혈관 안에는 이렇게 이제 댐과 같이 가득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피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 머리 안에는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 그런 이제 사막과 같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지만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홍지만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 그럼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첫 번째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이 트랜스듀랄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이것도 역시 모야모야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주 프레자일한 혈관처럼 아주 튼튼한 혈관일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출혈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런 네, 출혈의 위험성 같은 게 없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외부에서, 결국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건데, 결국 없던 혈관이잖아요. 네, 원래는 없던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좀 바이패스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혹시 이게 새롭게 혈관이 생기면서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이 106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시술을 하시고선 그 후에 출혈이 다시 생긴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음, 예. 그게 아마도 그 이전에 모야모야병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게 그 바이패스 서저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이패스 서저리를 모야모야병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에는 오히려 그 출혈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안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출혈이 안 생기는 걸 보면 저희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착할 때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머추레이션이 충분히 되는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가 아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 없네요. 그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한 4일째 정도의 BBB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다가 2주가 되면 그 BBB 브레이크다운이 싹 없어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BBB 브레이크다운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초기에만 있다가 그 브레이크다운이 없어지는 거는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한테서는 BBB
영상을 사실은 이제 찍으려고 하면은 인핸스 MRI를 하면서 플레어를 찍어야지 BBB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든 환자한테서 모야모야 환자한테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저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정의연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프로엔지오제네시스 약물은 어떤 것을 사용하셨고 혹시 기존 안쪽 혈관과 아나스토모시스도 일어날 수 있는지요? 왜 모야모야 병은 뇌혈관에만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프로엔지오제네시스 약물은 에리스로포에틴 썼고요. 썼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저희가 되게 안전하게 썼던 약물이고 실제로 약물 중에서 이제 엔지오포ietic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리스로포에틴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모야모야병은 왜 뇌혈관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잘 모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원종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뇌원관의 오원종입니다. 이제 스트로크, 저도 약간 스트로크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서 참 교수님과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아까 김병곤 교수님하고 약간 이제 약간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 이게 지금 혈관이 밖에 있던 혈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게 되면은 지금 네. 처리하신 게 EPO만 처리해가지고 혈관 재생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혈관 재생하려면 VEGF 신호 앞에 처음 인트로덕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VEGF 신호 같은 경우 액티베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혹시 연구를 좀 안 해보셨는지. 네. VGF가 올라갑니다. 예. 주로는 저희는 이제 그 동물 가지고 그 시리얼하게는 봤었고요. 예,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VGF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초반기에 MM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MMP9하고 MMP2가 예.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 얘기가 복잡해져서 내용에는 없는데 서플멘터리에는 좀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약간 그거 관련된 실험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저는 그러니까 MCAO 모델 가지고 스트로크를 유발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페이지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 VEGF는 분명히 초창기에 혈관이 진행할 때는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던트 모델에서 보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은 이게 올랐다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BBB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 강의처럼 이렇게 휴먼에서도 그런 줄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페이지를 나누어서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스트로크가 유발된 다음에 혈관이 막 터졌을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이 VEGF 시그널 같은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중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BBB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건강한 혈관이 만들어지려면 예. VEGF 시그널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디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클리니컬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어프로치를 하고 싶습니다. 약물 같은 건 없는 거죠, 지금. 네. 예. 사실은 이제 VGF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휴먼 스터디들을 했었다가 사실 예. 다 페일했죠. 왜냐하면은 VGF를 뭐 DNA에다가 태깅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뭐 했던 그런 연구들, 또 이제 VGF를 초반기에 썼던 연구들이 다 헤모리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다 페일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주에서 해보니까 넣는 타이밍하고 액티베이션하고 예, 이니비션 맞습니다. 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서민아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질문을 하나 올리셨고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 GFAP 수치가 바이오마커로 쓰인다는 발표가 있는데
혹시 스트로크 환자에서도 GFAP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글리아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클리닉에서는 GFAP가 이렇게 많은 연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욱 부회장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동욱 부회장님 질문 네,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들리지요? 네네네. 네네, 들립니다. 네. 아유, 홍지만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클리니컬 아웃컴 같은 거, 네, 좀, 이제, 보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콜레테럴이 좋으면은 스롬보스 클리어런스도 좋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스롬보 엠볼릭 임팍션 대 헤모다이나믹 임팍션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나눠서 본다면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 네, 관점에서 예. 예. 일단은 44명 타겟 페이션트에서 이제 한 군당 뭐 한 20명, 20명, 그러니까 21명, 21명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그 배정된 환자들 중에서 그 헤미스피어로 성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90%, 90.5% 하고 또 이제 약물 쓰지 않은 거에서는 5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홀링을 한 것에서 따지면은 모든 버홀링에서 전부 다 트랜스듀랄 콜라테럴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한 72% 정도에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그 멀티베리트 아날리시스 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인디펜던트 팩터기는 했습니다. 스트로크의 리커런스랄지 뭐 다른 그 아, 네. 클리니컬 아웃컴 같은 것들은 클리니컬 아웃컴은 지금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토탈 44명 환자 중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사람이 4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3명 정도가 TIA였고 1명이 시저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TIA가 생기는 거는 주로는 2주 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저가 생기는 거는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저가 주로 그때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환자를 쭉 더 팔로우업 했을 때 이벤트나 뭐 예, 스트로크 리커한다거나 리커는 TIA가 예, 생긴다거나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어요. 예, 제너럴하게는 이제 그런 일이 아무리 약물을 잘 써도 생기잖아요. 예, 10에서 20% 정도는 예, 예, 리커하고 이러는데 특히나 이렇게 배슬이 안 좋으면 네, 적어도 뭐 업투 20%까지 리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냥 뭐 히스토리컬 컨트롤하고 비교했을 때라도 이제 네, 느낌상으로랄지 야 네, 이게 리커런스가 더 낮은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은 본인들이 혈관이 안 좋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요. 보호자도 그렇고, 되게 타이트하게 환자를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사실은, 스트로크, 이 시술을 하고 나서 리커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놀랍게도 그렇기는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네, 트롬보 엠볼릭 인팍션 대비 만약 이게 이제 또 맞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더 큰 거를 하신다거나 또는 네, 앞으로 인디케이션을 생각할 때 맞습니다. 주로 뭐 헤모다이나믹 인팍션 쪽을 더 비중을 두실 건지 아니면 뭐 스롬보 엠볼릭 어클루전도 다 뭐 포함하실 건지 제 생각에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어, 트롬보 엠볼리까지를 집어넣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혹은 이제 헤모다이나믹
컴포넌트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네. 뭐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네. 바쁘시겠지만 네. 혹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또 이제 콜레테랄이나 뭐 엔지오제네시스를 합쳐서 네. 저널 오브 스트로크의 리뷰 아티클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게 리뷰가 될까요? 네, 그냥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포함하시면서 네. 예,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들으시겠다. 그리고 우리 김동혁 교수님 또 약간 네. 사심이 약간 섞여 들어간 또 질문까지 네. 해주셨는데 아니, 네, 조스가 지금 열띤 임팩트 팩터가 저희가 8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스트로크 이제 미국 뇌졸중 학회 학술지가 이제 제일 높고 거의 비슷한 임팩트 팩터로 저널 오브 스트로크 2등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좋은 내용들이 리뷰로 좀 아티클로 실리면 좋을 것 같아서 김종성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홍남 박사님, 네. 그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바로 환자한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인비트로 모델에서 이제 혈관을 키우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환자한테 약물을 넣으면 이게 자라는 속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혈관이 뭐 자라는 속도, 그리고 환자가 좀 회복되는 속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사실 클리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첫 번째 시술이 끝나고 나서 또 처리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환자들한테 퇴원하지 못하게 하고 입원을 해두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지만은 이제 환자 머리에다 스테이플러를 받고 이제 실밥을 푸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세팅이 돼가지고 시술을 하고 나서 실밥을 5일째 때 뽑거든요. 근데 보통 그 기간이 실밥 뽑는 때까지 기간이 환자가 주로 이제 TIA가 생기거나 그런 시기기는 한데요. 인비보 실험에서 알려져 있는 거로는 마이크로 엔지오제네시스가 생기는 거는 48시간만 버티면은 생기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48시간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굉장히 환자가 TIA가 잘 안 생기는 거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저기 회장님 잠깐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학술위원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맞다. 예. 일단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홍지만 교수님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냥 챌린징하고 어려운 것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 하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2달마다 온라인 시포지움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이제 학회를 하고 있고 내년 6월쯤에는 정식 학회로 발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고요. 관련 있는 분들께 저희 모임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학술위원장님 제가 이제 께 마이크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이동 중에 가지고 중간에 다 보진 못했는데 너무 흥미로운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기 학술위원님들은 저 몇 분이라도 남으셔서 잠시 의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따로 날 잡는다 그러더니 지금 바로 하실 거죠? 예, 따로 제가 조금 상황이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안건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회장님 계실 적에, 지금 몇 분이라도 조금, 의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남아 계신 분 중에 네, 그 학술위원회 분들, 네, 들어가세요. 연락드릴게요. 윤규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 학술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괜찮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회의 안건으로 가장 먼저 논의드릴 부분은 11월 학술 온라인 심포지엄 연사와 일정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아직 11월 연사를 확정하지 않으셔서 사실 일정도 마찬가지로 2학기 시간표 나온 이후에 논의하시기로 말씀 주셔서 미정인 상태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일정이나 뭐 불가하신 일정 말씀 주시면 협력실을 찾아보겠습니다. 11월 저희 온라인 그 심포지엄 그 날짜는 정해졌죠? 일전에는 2학기 시간표 상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지금 일정상으로는 11월 10 혹은 11, 17, 네, 두 네네.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11월 90, 11일이 이제 대한의용생체공학회여서 김필환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거기 있어서 아마도 17일 또는 24일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면 회장님은 제가 24일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 ICKDA 뭐 거기 있어서 17일 날 뭐 하시죠, 뭐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혹시, 예, 네, 다른 뭐 일정 있으시더라도 잠깐 뭐 들어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17일로 날짜 잡고요. 저기 연자를 추천을 7일이 그 미국 신경과학회 끝나고 돌아오시는 그 주 같은데요.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17일이요. 그 주가 SFN 주인데 일찍 돌아오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 저 같으면 조금 그날 아마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학회 좌장이 언젠가 잠깐 일정만 보겠습니다. 24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학술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술위원장님 저는 둘 다 괜찮습니다. 17일, 24일 현재 괜찮고요. 말씀대로 SFN이 아마 15일 날 마치고 오시는 분들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괜찮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는 날로 결정하실까요? 일단 회장님께서 가능하신 24일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신 예, 예.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에 참가자분들 간단하게 혹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춰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윤길 선생님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투표를 하셔도 어차피 100% 아니 다 일정은 그냥 만족시키기 탑다운으로 힘드니까. 정하시고요. 그거를 뭐 네네. 어차피 이걸 해봤자 안 되시는 분은 어차피 안 되고 되시는 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일정은 계속 미리 정하기만 하면은 되니까요. 11월 뭐 이제 연자는 떠나서 11월, 1월, 3월 뭐 이런
날짜들만 미리 그냥 그렇죠. 잡아주셔서 해주시고 연자들만 좀 추천받아서 정해주시면 섭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좀 한 5시로 하는 건 어떤가요? 시작을. 너무 늦나요? 금요일 날? 아무 문제 없는데요. 네. 그래도 그러면 좀 더 나으시겠어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렇군. 아, 아니, 근데 또 너무 늦어지면 또 뭐 퇴근 시간이랑 겹치셔서 어떨지 잘 몰라서, 4시로 하신 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송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학기에 다 해당이 네. 되시는 거죠?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아니- 혹시 5시에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으세요? 어떠신지.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고요. 만약에 5시에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학술위원회를 아예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짧게 딱 끝내고 또 심포지엄 해도 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학연 우리 예, 저는 선생님. 다 됩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저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학기만이라도 이제 5시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전체가 다 보이는 화면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17일, 24일 중에 더 많이 어베일러블 하신 날로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선생님 그거 투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화면에서 손 드는 걸로. 혹은 연자분을 정해주시면 연자분께서 17일 혹은 24일 중에 가능하신 일정을 여쭙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자 추천을 먼저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연자 추천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오원정 박사님 한번 해주시면 어떠세요? 저는요.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구할지를. 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하시는 분이 신학경 교수님이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니까. 아니, 오원종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혈관으로 별로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도울 테니까요. 그러면 원종 박사님이랑 신하경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로 하고 날짜는 17일, 24일을 그 연자분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규리 선생님, 저희 그러면 또 다른 남은 안건 의논하실까요? 저희 두 번째 안건은 24년 학술대회 관련한 안건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저희 ISCBFM 재정 지원 관련해서 신청 완료했고, 그래서 6월 14일 금요일에 카이스트에서 300명 정도 규모로 학술대회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이제 뭐 원데이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해당 부분 연서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뭐 점심 이후에 시작하셔가지고 진행하실지 혹은 원데이로 계획하시는지 학술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있지만 회장님. 해외 연자를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네네네. 날짜나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번엔 뭐 서류 내느라고 급히 제가 뭐 그냥 가능한 데를 일정과 날짜를 잡았는데 그래서 해외 연자를 아마 그 준 채널 좀 JCBFM 에디터 인 체프를 좀 모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분들 한두 분 모실 수 있으면 해가지고 창립학회를 하는 거를 좀 그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어, 실제 온사이트로 초청을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신데요.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하루 아침부터 할지 점심부터 할지 이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알려주시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외 연자는 몇 분 정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분이 이제 준채는 미국에 계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일본은 좀 가까운데 해외 연자를 몇 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산이 결국 문제인데 그렇게 두 분 정도만 일단 그 일본의 누구죠? 송 교수님 그 키노 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네, 키노 맞아요. 네, 예, 키노라고 일본 네, 내연료 대사 학회장 하셨던 분이고 네. 저희 많이 서포트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다음 저희 할 때 초청한다고 말씀은 드려놨었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은 초청하지 왜 자기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번 초청은 해서 그런 거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네. 이 플래너리나 뭐 키노트 하고 전체적으로 임상하고 기초하고 약 공학 부분 이렇게 좀 균형 잡게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면 되고 뭐 처음이니까 좀 초록받고 그러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교수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 총무팀이나 재정 쪽에서 이제 후원도 이제 업체를 섭외하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장소도 일단은 그렇게 뭐 서류가 급해서 급히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만 했는데 다른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이 더 유리하긴 하긴 할 테니까 한번 찾아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사실 또 시간을 조금 잡고 이렇게 한번 전체 안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당장 봤을 때 해외 연자 두 분은 혹시 여기 그 담당해서 초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준첸이나 키노는 어떤 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레터나 이런 거 준비해서 일단 컨택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게 외부에서 두 분 모시고 저희 처음 그 학회로선 첫 그 창립 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창립 기념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원데이, 풀데이 정도. 예, 아직은 저희의 역량이 이렇게 뭐 며칠씩 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원데이 풀로. 네네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 과연 한 몇 분 정도의 연사를 모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임상, 기초, 공학 예를 들어서 뭐 몇 분씩 해서 풀 원데이면은 한 몇 분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고민을 해주세요. 시간이나 뭐 네네네네. 한 사람당 시간 해보면은 그리고 패럴렐 세션 없이 그냥 원 세션으로 해야 될 테고. 네네네. 네, 뭐 자세한 부분은 또 단톡방에서도 또 의견 취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 학술위원분께서 이 행사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저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저희가 연자 추천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리스트 만들고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9월. 네.
일단 엑셀표를 만들어서 타임 스케줄을 만드신 다음에 채워가는 게 빠르거든요. 네네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네. 만들어서,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큰 문제 없이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회장님, 혹시 더 논의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부탁드린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뭐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술위원회가 제일 중요해서 학술위원회 잘 좀 다시 그 추천받고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해 주시고요. 간사도 잘 모셔주시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대위원회라고 그럴지 평의원회라고 그럴지 해가지고 관련된 연구자분들 그 추천받는 절차를 할 텐데 그때도 그 주변에 한번 관련 연구자 이제 발기인 분들 당연히 참석하실 테고 그 외에도 관련된 분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깥이어서 이 단체 사진을 못 찍는데 윤규리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 혹시 사진 촬영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캡처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해주십시오. 예. 안녕. 하나, 둘. 예, 찍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길 가다가 중간에 저 길가에 들어가지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오늘 너무 강의 좋았고요. 저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러면 다음은 17일 또는 24일, 날짜는, 다음번 연자의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